오케이. 그러면 또 네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안내가 좀 필요했었고요. 네, 이제는 뭐 안내 드릴 건 없고 우리 진도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피처 네임즈, 뭐 타겟 네임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표에 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즈라고 하는 인자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다가 아까 아이리스의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넘파이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열 제목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엑셀 같은 거에서는 이런 열 제목 설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그냥 수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연산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독성의 측면은 이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타겟 네임즈와 이제 그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점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집된 데이터는 이 붓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표본이 있는데 그 해당 표본에 대해서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로 평가한다면 이런 일련의 수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수치를 이 표본에 대한 텐서 표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텐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텐서는 지금으로서는 1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상의 차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미지로 그냥 바로 사용하겠다. 사진을 찍어서. 그런 경우에는 컬러 이미지는 3차원의 텐서로 표현이 됩니다. 딥러닝을 수행할 때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수집하기로 누가 정했어?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이게 발음이 참 좀 그래요. 한국말로는. 요거는 꽃받침이라고 읽겠습니다. 그죠? 마음속으로만 읽으세요. 그죠? 영어 발음이 좀 거시기합니다. 그죠? 한국말로는. 얘는 이제 꽃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했구만. 라고 하는 점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 타겟 네임즈와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게 뭐냐면 이 품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문서에 써 있어야 됩니다. 그 문서는 어디 있는데? 종종 이 데이터와 같이 제공이 되는데 여기 키즈에 보시면 DSCR, Description의 약자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이제 셀을 하나 추가하고 IDS의 Description을 프린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 소위 말해서 리드미 파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과 같이 수집을 해놨습니다. 150건 수집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클래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가 우리말로 하자면 유형이죠. 그래서 이 꽃의 유형 또는 이제 품종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 있고요. 이 품종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것을 이제 표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가 좀 되게 길잖아요. 문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력을 접어두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출력이 접힙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진 않고 가끔 참조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접어두는 게 가능하다. 다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표에서 그 점을 좀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붓고표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줄게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그 열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객체가 형성되고 나서 그 객체에 대한 참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붓고표에서 이제 품종이라고 하는 열을 이제 추가하고 싶고 이 품종열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아이디스의 타겟 값을 그냥 그 지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150건이나 되는데 아까처럼 처음에 5개만 이렇게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품종이라고 하는 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품종열에 보니까는 처음 5개가 다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종종 처음 5개를 보시기보다는 무작위 샘플 5개를 보는 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랜덤 샘플 5개를 뽑았기 때문에 30일, 87, 120, 50일, 80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무작위입니다. 저랑 다르시겠죠? 저랑 같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어,
소울메이트구나. 그죠? 아니면 난수 초기 값이 동일한 경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만약에 난수 초기 값을 동일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섞이기는 섞이는데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순서로 섞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랜덤한 경우에 결과를 재현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난수 초기 값을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섞이는 섞지만 타짜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딱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 실제 난수 알고리즘은 진정한 난수가 아니기 때문에 난수 초기 값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야, 근데 오케이 알겠는데 이거 왜 했어? 이게 품종이 0, 1, 2가 다 이제 세 가지가 좀 고르게 섞여서 나오는 그런 적당한 낭수 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 보통 처음에 5개만 보시는 거는 이제 규모가 있는 데이터에서는 좀 부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012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역시나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이 012의 정체는 타겟 네임즈에 있습니다. 세토사가 0번, 벌시컬러가 1번, 버지니카가 2번인 겁니다. 왜 그렇게 이제 했냐라고 하면은 이 기계학습에서는 모든 것이 수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자열의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원래는 이런 문자열이었는데 이제 임의적으로 012라는 숫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품종에 대해서 좀 그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타겟을 시리즈 개체로 이제 만들고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012라고 하는 값을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로 변경을 해서 할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이리스의 타겟은 ND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0, 1, 2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0, 1, 2를 실제로 이제 가독성 있는 버지니카, 벌시컬러, 세토사 이런 값으로 이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0, 1, 2를 각각 대응하는 값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replace라는 기능을 쓰고 싶은데 이 기능은 ND 어레이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펜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다스 시리즈로 순간적으로 바꾼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써서 0번은 세토사, 1번은 벌시컬러, 2번은 버지니카 이런 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그 혹시 이제 리뷰가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챗GPT가 제대로 해설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할 때는 잘하는데 얘가 이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부분 괜찮은데 일부가 핵심적으로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도 해보겠습니다. 해설이 잘 된 것 같고요. 요 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챗GPT 3.5 버전 무료 버전이죠. 회원 가입 안 한 무료 버전에서 뭐 해설이 잘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잘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실제로 이제 변경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경한 것을 파일로 좀 내보내겠습니다. 보시면 몇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to로 시작합니다. CSV도 가능하고요. 엑셀 파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엑셀 파일은 별도의 이제 엑셀 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일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려면 CSV 파일을 선택하시면 이제 좋고요. 그러면 이제 iris.csv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명을 이제 짓고 인코딩은 좀 중요합니다. 인코딩은 이제 명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이 인코딩이 한글 윈도우에서는 이제 코드 페이지 949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표준 인코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보통은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인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데서는 잘 안 열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글자가 깨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덱스가 요 값이거든요. 요거는 엑셀에서 옆에 보시면 그냥 줄번호 이제 행번호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필요 없어서 요거 이제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 줄의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요 to CSV를 하면은 출력이 안 나오니까 요거를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줄들을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도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위아래로 줄을 바꾸시는 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되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출력은 이제 마지막에 요 샘플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는 iris csv라는 파일에 반영이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탐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iris csv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뭐 다운로드 폴더나 혹은 이제 실습하시는 폴더에 생성이 됐겠죠. 파일 탐색기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파일들은 그냥 주피터에서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파일 탐색기로 안 가셔도 이제 되고요. 그리고 엑셀 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표 형식으로 나오고 품종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왜 했어? 왜냐하면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적재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 데이터셋들입니다. 이 예시 데이터셋의 목적이 뭐냐? 공부용입니다. 제가 공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계 학습하고 좀 용어가 헷갈려서요. 이거는 기계 학습보다는 사람이 공부하는 용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시는 용도 정도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실제로는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에는 원하시는 데이터가 없겠죠. 그죠? 뭐 실제로는 조직에서 보유하거나 이제 개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상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 사이클런의 예시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셔서 실제 작업하고자 하실 때 오,
우리 데이터를 사이클론의 데이터셋에 어떻게 집어넣지?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pandas read CSV로 표 형식의 데이터를 읽어 오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표 형식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읽어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리랑 비슷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리를 할 때도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 사와가지고 씻고 껍질 까고 이런 작업들 하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온 상태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가공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기까지 하신 내용을 교재랑 싱크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후로부터는 교재에 없는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 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해당 부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39페이지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미 다 소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이제 주요 용어로만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붓꽃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39페이지 하단에서 주요 용어만 이제 보겠습니다. 붓꽃의 유형, 종류를 클래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말로는 유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음차해서 했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유형을, 클래스를 분류하는 게 목표인 상황인 겁니다. 그죠? 많은 문제가 해결하시고자 하는 많은 문제가 이런 분류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이제 리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요런 이제 그 이름표죠. 또는 이제 명칭, 유형의 명칭을 레이블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다 했던 내용이라는 점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볼 때 이 부분을 내가 상세하게 읽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시 데이터 적재해 왔고요. 그리고 12번 입력에서는 요 키즈를 통해서 키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 우리 살펴봤고요. 13번 입력에서는 description, readme 파일 보는 것과 관련해서 상해 이제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일부만 지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만 선택해서 출력하는 거 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다 출력한 다음에 그냥 접어두시면 되겠죠. 그런 점들이고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타겟 네임즈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했고요. 피처 네임즈 살펴봤고 데이터가 150바이 4짜리다 라고 하는 부분 41페이지 가장 아래쪽에서 살펴봤고요. 넘겨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 다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18번 입력을 보시면 처음 5개를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넘파이에서는 무작위로 5개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은 한데 우리가 아까 했던 샘플에 비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음 5개만 선택하는 걸 제시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각각의 아이템은 샘플 또는 데이터 포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뭐 표준화된 용어가 아니고 문헌마다 사람마다 좀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 데이터 포인트라는 용어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임의의 S개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표본들은 데이터 포인트라고 종종 부릅니다. 그냥 뭐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속성은 그냥 특성, features의 번역으로서 특성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특성, 속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타겟들이 012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제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펜다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펜다스 API를 활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직전까지는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걸 하냐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읽어와서 처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붓고표를 이렇게 담아두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해체 작업을 직접 수행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를 원래 다음 주 월요일에 가셔서 머신러닝 하시고자 하면 당장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재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왜 제시가 안 돼 있냐? 이거는 머신러닝이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가공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선수 지식의 선수 지식으로 그냥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스톱 솔루션이 지향하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것만 쏙 뽑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붓고표에서 to numpy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까는 우리가 ND 어레이에서 펜다스로 변환을 했습니다. 펜다스 자료 구조는 크게 이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요점이 어떤 차이점이냐면 ND 어레이는 N차원 배열입니다. 근데 펜다스는 보통 이제 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를 상대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식을 요 시리즈는 단일 행 또는 열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준비된 기능들이 더 편리한 경우에는 ND 어레이를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데요. 그런데 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ND 어레이로 바꾸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펜다스 자료구조에서 ND 어레이로 가는 방법은 펜다스 자료구조에 준비된 투넘파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넘파이를 하면은 이제 이 부코표의 ND 데이터 프레임에서 ND 어레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약간 못 미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부분은 여기입니다. 요것만 원해요. 그죠? 근데 요 세터사 이런 이 품종 정보가 딸려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개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별개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펜다스 쪽에서 처리를 해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 ND 어레이로 그냥 만든 다음에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난이도는 비슷한데요. 어, 의미적으로는 이제 가독성 쪽은 펜다스가 좋기 때문에 펜다스에서 처리를 해서 내려온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부고표가 지금 데이터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 제목, 피처 네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타겟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이거를 왜 타겟이라고 부르는지는 곧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0, 1, 2와 같은 것으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작업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부고표를 한꺼번에 넘파이로 변환하니 하면은 이제 이게 포함이 돼서 나오니까 품종은 잠깐 빼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투넘 파일을 호출하기 전에 품종열을 순간적으로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 품종열이 제외가 돼서 어, 4개의 앞에 4개의 열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열을 제거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to num파이를 이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호출했던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딘가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새로운 셀을 이제 작성하고 아이리스라고 하는 것을
빈 사전 구조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방금 전의 결과를 아이리스의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색인으로 다음과 같이 저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의 사전 자료 구조를 처음에는 이제 빈 걸로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키에다가 현재 내용을 이제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리스의 퀴즈를 보시면 딕셔너리 사전에 이제 새긴 값들이 이제 나오고 데이터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이리스의 데이터에 접근을 다음과 같이 해서 살펴보면 잘 추가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아이리스 피처 네임즈 요거는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직접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뭘까요? 이거는 요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요 드롭이라고 하는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컬럼즈 그리고 투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동 완성이 그 다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타겟 네임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품종열의 정보가 있죠. 여기서 유니크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집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키즈와 타겟 네임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겟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타겟이고요. 요거는 부고표에 품종열에 있는 값들인데 이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리플레이스가 돼야 되는데 아까랑 거꾸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획득한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의 가까이 값들을 012로 바꾸겠다. 아까는 이제 반대입니다. 괄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future warning. 이거는 오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경고인데 future warning은 뭐냐면 현재 리플레이스에 이제까지 동작해오던 이런 방식이 나중에 이제 미래 시점에서는 약간 이제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펜다스가 뭐 그 복사본을 이제 활용해서 뭐 하고 뭐 이런 뭐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오류를 제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고를 제외하기가 쉽진 않고 근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네임즈를 012로 각각 바꿔서 아이리스 타겟에 이제 할당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이제 될 거예요. 요거를 최종적으로는 to numpy까지 이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나온 게 좀 껄쩍지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API의 그 기본값이라든지 이런 게 미래 시점에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종종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퀴즈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리스의 타겟이라고 하는 값들이 다음과 같이 잘 설정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했다고? 원래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원래는 이 첫 번째 절차가 데이터 적재죠. 그래서 첫 번째 절차는 데이터 적재. 두 번째 절차는 데이터 가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차는 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1, 2, 3번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는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수행이 되는데 표 형식의 데이터에서는 펜다스 쪽에서는 read로 시작하는 기능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데이터 적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공하시는 작업은 이런 겁니다. 가공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쉬운 경우도 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통상적인 경우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iris.data, iris feature names 이렇게 이제 접근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ris.data 이렇게 해서 지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되는 걸 확인했는데 점 데이터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됐는데 왜 안 돼? 라고 하면 이게 사전 자료 구조랑 아까 번치 자료 구조가 유사한데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번치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이걸 쓰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 새로운 셀을 하나 삽입하시고요. 사이클론의 utils에서 번치 자료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번치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는 사전 자료 구조에 비해 조금의 편의를 더 제공합니다. 파이썬 표준 자료 구조인 그러면 그 조금의 편의가 뭐냐? 이거예요. 요게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점 데이터로 해줄 수 있다. 이 정도가 주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번치를 써야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maybe 원하신다면 하지만 이거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데 하시면 그냥 원래대로 사전식으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교재에서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그리고 또 이 번치 자료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날이니까 한 번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이런 논의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